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도보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원 의장 그리고 저는 영웅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국기로 덮인 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유가족들과 슬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눈물과 포옹, 강인함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 속에서 가족마다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끝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세요. 망설이지 말고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저의 대답은 대통령님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끝낼 것이고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이 팔찌를 착용합니다. 중사 조르지 올리베이라는 저의 부사관 중 한 명이었고 관타나모만에서 저의 스페셜리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었고 2011년 10월 19일에 전사했습니다. 9.11 테러 10년 후 15년 전 전사한 그는 1%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미국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방위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매일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와 이전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팔찌를 착용하듯이 우리는 이 분쟁에서 잃은 이들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우리의 고귀한 사명과 깊이 감사하는 이 나라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 국민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아니요, 기자들을 거치지 않고, 케이블 미디어의 조작을 거치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언론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모든 진전을 최소화하고 모든 비용을 과장하며 모든 조치를 의심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멜트다운 증후군이 그들의 DNA에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길 원하지만 여러분, 미국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앞에 기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청중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하고 품이 있으며 애국적인 미국 국민 여러분, 근면하고 세금 내며 신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애국자 여러분이 우리의 청중입니다. 여기 언론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분쟁이 시작된 지 겨우 19일 만에 우리가 마치 끝없는 시면이나 영원한 전쟁 혹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사실과 먼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운 수십만 명 중 한 명입니다. 부시, 오바마, 바이든과 같은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미국의 신뢰를 낭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건 그 전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잘합니다. 에픽 퓨리는 다릅니다. 레이저처럼 집중되어 있고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아메리카 퍼스트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언론의 목표도 아니고 이란 정부의 목표는 더더욱 아니며 새로운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그대로이며 정확히 목표에 집중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하여 그들이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해군을 파괴하며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처음부터 변함없었습니다. 애국적인 언론인 여러분, 전시에는 아무도 완벽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그들의 터널처럼 그들은 모든 지원, 모든 경제개발, 인도적 지원을 터널과 로켓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마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자원을 자기 국민이 아니라 미사일, 드론, 대리세력, 그리고 지하시설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체계적이고 가차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란 전역과 그들의 인프라에 7,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된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날부터 우리의 역량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란의 역량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며 하늘에서 죽음과 파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과 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의 생산 라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위산업 기지 수백 곳을 공격했습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능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분쟁 시작 이후 90% 감소했습니다. 공격용 UAV, 즉 카미카제 드론도 마찬가지로 90%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란인들은 여전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피하는 직업은 이란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의 고위 지도자입니다. 그들 모두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니스트 킹 제독에게서 배운 교훈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란과 바다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래쪽 절반을 주었고 그들의 해군 함정 120척 이상을 손상시키거나 침몰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숫자를 얻기 위해 피해에 대한 최종 확인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수상 함대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잠수함 11척은 그냥 사라졌고 그들의 군항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우리의 이익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주요 산업은 철강, 농업, 관광이 아니라 이란이 후원하는 테러리즘입니다. 국가, 대리민병대, 치아 네트워크, 탄도미사일, 그리고 종말론적 결말을 추구하는 폭력적이고 메시아적인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정권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유, 그리고 문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세계, 중동, 유럽의 은혜를 모르는 동맹국들, 심지어 우리 언론의 일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러 국가가 미사일로 세계를 인질로 잡으면서 핵폭탄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아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자유세계에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의식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 분명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건설하거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미국인, 그리고 우리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13살 아들이 어젯밤 글을 수정하던 중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전쟁과 도보에서 알던 가족들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단다. 네 세대가 핵무기 가진 이란을 마주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순수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끝내달라고 말한 가족들, 우리가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바라는 모든 미국인에게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 군인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 국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무릎을 꿇고 가족과 함께 학교에서 교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군인들이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장관님. 대통령님,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아돌프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6 영웅을 조국으로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며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의 제6 공중급유 비행단에서 왔으며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 활동하는 연합부대의 일원으로 복무했던 알렉스 클라이너 소령과 존 알렉스 클라이너 씨, 그리고 아리아나 사비노 소령, 사망 후 대비에서 소령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제123 공중급유 비행단의 붐 오퍼레이터인 애슐리 프루잇 기술하사입니다. 오하이오주 방위군 콜럼버스의 리켄베커 기지에서 근무합니다. 세스 코발 대위, 커트 장트 대위, 그리고 이제 그 팀의 붐 오퍼레이터로 승진한 타일러 시먼스 상사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무하는 것을 사랑했고 훌륭한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사랑했으며 항공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중급유 승무원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며 우리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놀라운 전사들입니다. Vi sua coragem e tenacidade frequentemente. 9.11 테러 당시 저를 도와주셨던 그때부터 제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연료를 공급해주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던 낯선 하늘 아래까지 여러분은 언제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상군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호출에 응답했고 반복해서 최전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급유 승무원들, 우리 조종사들, 붐 오퍼레이터와 정비사들이 해내는 모든 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섯 영웅의 가족분들께 우리가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그들의 희생과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도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유산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물이자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이제 작전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키모아이 센트콤은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 무인기, 해군 그리고 산업 기반 능력을 추적하는 데 있어 단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란 영토를 더욱 깊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와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미국군은 5,003파운드짜리 관통 폭탄을 순항 미사일과 지원 장비가 보관된 지하 저장고에 투하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콘크리트와 암석을 뚫고 들어가 이러한 장벽을 관통한 후에도 작동하도록 마침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뢰 저장 시설과 해군 탄약고를 추적 및 파괴하고 있으며 120척의 선박과 44기의 기뢰 발사대를 포함한 해군 자산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비행하여 이란 영공에 진입해 마약, 공격용 드론을 제거하고 이란의 영향력 투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AC 워터호그는 현재 남부전선에서 활동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 공격정을 추적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AH-64 아파치가 남부 우전선의 전투에 합류했으며 계속해서 남부 우측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맹국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라크에서 일방향 공격 드론에 맞서 아파치를 사용하면서 AH-64 헬리콥터는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에 대한 공격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128의 병력이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이란이 미국인이나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을 무력화하는 데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금요일 쿠퍼와 센트콤은 카라카스 섬에서 90개 이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군사 인프라, 방공 시스템, 해군 기지, 기뢰 저장소, 그리고 배치 시설이 포함됩니다. 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란의 방위 산업 기반을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어가며 우리 합동군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전투에 임하는 뛰어난 항공 요원들과 공군 팀 예비군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B1, B2 그리고 B52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유지하는 팀들이 바로 미국의 장거리 공격의 중추입니다. 여러분의 에픽 퓨에 대한 기여는 결정적입니다. 스트래컴의 리치 코렐 제독과 트랜스컴의 지원 아래 이 보급 부대는 뛰어난 항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와와 그 동맹국들을 위해 압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임무를 계획합니다. 지난주만 저는 우리 폭격기 부대와 B1, B52 팀을 방문해서 젊은 항공인들과 정비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합동 전력, 전선 방어, 항공인들, 급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예비군 급유대, 일상적인 급유, 팀, 급유, 전력. 저는 공중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가 도르살 전선 아래에서 뛰어난 항공인들의 힘, 스트라이커의 급유팀, 그리고 뛰어난 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B-52 폭격기에는 5대, 그리고 그곳에 배치된 B-1기종에는 4개의 부대가 더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 중 일부는 2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깁니다. 필요할 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백 톤에 달하는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임무는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받고 그 목표물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효과, 필요한 무기 프로그래밍 방법, 날씨, 그리고 공중급유기의 이동 경로까지 분석합니다. 우리는 각 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를 맡깁니다. 그들은 임무 24시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비행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비와 마스크, 생존 키트, 무기를 점검하고 장전한 뒤 준비를 마칩니다. 이륙 1시간 전에 제트기를 시동하고 대낮에 출발합니다.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집중하며 길고 긴장된 임무에서 전쟁에 대비합니다. 비행 중에는 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있으며 미국이나 전진 기지에서 온 공중급유기와 함께 여러 번 공중급유를 하며 임무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F-16에서 급유하는 것이 B-1, B-2, B-52에서 급유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접 조종하고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폭격기는 전투기와 달리 물리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투기는 훨씬 더 쉽죠. 그들은 최대 30분 동안 급유용 붐에 연결되어 수십만 파운드의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공중급유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며 그들은 이스라엘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을 합쳐 정해진 시간과 목표 그리고 정확한 효과에 맞춰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들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도 물론 두려움을 느끼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신이시여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있는 전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에픽 퓨리 작전 당시에는 그들은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근접 공격 무기로 넘어갔습니다. 각각의 뒤에는 놀라운 정비사들과 무기 담당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서 항공기와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커서 이 비행기들은 경납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추위와 눈, 비를 맞으며 있습니다. 폭탄들은 보호와 안전을 위해 밖에서 조립되며 연중 내내 하루 24시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열정적인 젊은 미국인들과 단 1분만 함께 있어도 미국의 미래에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전문성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일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투 작전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과 제가 우리 부대의 2,800명 대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략사령부, 중구사령부, 우주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수송사령부 그리고 모든 합동군에서 복무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끈기와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작했던 곳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사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6분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이 아픔을 느끼는 가족분들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앞으로도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들의 희생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님. 타격한 목트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고려할 때 대통령님의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민감한 계획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이번 작전의 예상되는 결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확정적인 기한을 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통령님과 국가안보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타격했는지, 왜 타격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역동적으로 향상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하 시설에서 나오는 표적을 더 빠르게 식별하여 그들이 발사하기 전이나 직후에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대, 새로운 임무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많은 소문과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표의 집합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무 완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현장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임무를 믿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가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달성했다고 말할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것에 대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관님. 데이빗 자이어입니다. 진정한 미국의 목소리 뉴스입니다. 유럽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을 포함해 우리와 가장 협력적인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미 몇 주째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정권에 의한 인터넷 차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제네오 군대가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VPN, 위성, 기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네오 군대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동맹국가 파트너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놀라울 정도로 유능하고 의지가 강한 파트너였습니다. 능력과 이를 잘 활용하는 파트너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민간 인프라와 기타 시설을 공격하려 했던 다소 무모한 시도는 예전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가들까지도 오늘날 완전히 우리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방어하며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 정권이 통제를 최대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여기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이란 국민 전체와 자신의 운명이나 선택지를 알아야 하는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그들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정권이 현실을 숨기고 때로는 우리 언론조차 속일 수 있는 가짜 AI 이미지를 퍼뜨리더라도 예를 들어 불타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미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AI 이미지는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민을 속이기 위해 거짓된 이야기와 이미지를 조작하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과한 차단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메시지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밤사이 이란이 걸프만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홍해에 있는 사우디 정유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 시작 3주 만에 그들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민간 인프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외교 공간, 대사관, 영사관을 이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펜타곤은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분명히 밝혔듯이 그들은 여러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 최대한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 추적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일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목표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걸프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이고 번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른 극단적인 정권들처럼 그들은 그 돈을 국민이 아닌 다른 데에 썼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란을 테러의 주요 국가 후원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터널,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무인기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례 없이 파괴하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매일 압박을 유지하려 싸웁니다. 당신은 대사관과 영사관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우리는 국방부, 국무부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므로 우리는 누구든 추적해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외교 시설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란 말이죠. 그들의 무차별적 공격은 놀랍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리.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일환으로 백악관은 이란 정권이 47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 왔다고 꽤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여 이라크에서 미국인을 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포함해서 국방부는 2019년에 이를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에서 최소 603명의 미군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돕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공개적인 책임 추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백악관의 공개적인 주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이란이 탈레반을 돕는 역할에 대해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도 감명 깊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에픽 퓨리 작전 중에 아크레와 아테누아르의 군인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망 사례, 즉 이란의 공격과 항공기 급유 사고 모두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현재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파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매우 짧을 수 있는 도시에서 이것은 사실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정권, 즉 이란 정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언이 처음부터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실현하려고 했고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 대사관에서도 미국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말이죠. 이라크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EFP, 즉 폭발성 성형 관통탄이었습니다. 이 전술과 기술이 등장할 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지하디스트들이 155mm 포탄만 연달아 설치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 전체, 즉 모든 장비를 갖춘 나라가 미국의 장갑을 관통하고 미군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식으로 강철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폭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기술, 자원, 그리고 전문 인력을 이라크에 제공한 것은 미국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600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고려해 실제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47년 동안 우리와 전쟁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파든 시아파든 이슬람주의 적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란은 그 집단이 미국인을 죽일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적의 적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라크에서든 아프가니스탄에서든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은 것은 이런 정권이 핵 능력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지 믿어야 합니다. 이란이 있었던 모든 곳에서 그들은 미국의 진정한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것을 내면화하고 이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말한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제리, 저는 우리가 얻은 교훈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전술적인 교훈과 KC-135와 관련된 사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동군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모든 수준에서 빠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민첩하게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군에게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은 항상 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실행했나요? 예, 아니요. 실행했다면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행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썼다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 손실이나 각 교전 후에 어떻게 신속하게 그 교훈을 포착하고 그 교훈을 빠르게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합동군 전체와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우리는 우리 국장인 제이 타세트를 미 해병대 소속 리세브스키 중장의 지휘 아래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수집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 매우 진취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이죠. 사실 현재 제27 기몬들 이 센트콤 전역 국내외에 걸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마다 이러한 교훈을 신속하게 배우고 합동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거나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배웁니다. 센트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모든 사령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콤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전투 기능에 적용됩니다. 저는 그들이 엄격하게 분석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운 교훈을 분석할 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대에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브라운잭. 저 뒤에. 조나단 드레어 농촌 정책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해군 그리고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자 테러의 후원자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자원과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벽한 세상이라면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 중동의 군사주도는 전쟁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 위협의 정면으로 맞서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서도 그렇죠.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부하는 것,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하죠. 그들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들 말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일은 용기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 그곳의 병력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몇 명인지, 얼마나 오래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브라함 협정의 기회를 만들면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들 국가들 중 많은 곳이 이란의 위협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 입장은 첫째로 국가 안보, 힘의 투사, 그리고 우리 국민과 이익을 지키는 데 기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을 평가할 것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것이 미국의 군사 정책입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통령은 이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비핵화임을 자주 강조해왔으며 동시에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나라를 비핵화하면서 이 끝없는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펜타곤이 백악관에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2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 확인해 주시고 왜 큰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미드나잇 해머는 대담한 임무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당 시설에서 농축 능력과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핵 야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시도하고 있으니 협상을 합시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최고 인재 2명인 스티브와 자레드를 투입시켰고 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저도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란이 내내 좋아요, 대화합시다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고 더 많은 무인기를 생산하며 이런 재래식 우산을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순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루비오 장관과 제가 말했듯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재래식 우산이었습니다. 이 핵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드나잇 해머와 이건 모두를 다뤄야 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 관해서는 그 숫자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탄약과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보충되고 강화되도록 말이죠. 그가 말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 중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 이 투자는 우리가 쓴 것을 모두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방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자유의 무기고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장관이 체결한 것과 같은 장기 계약을 통해 정교한 탄약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보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조 바이든이 만든 환경, 즉 이 비축분을 고갈시키고 있던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마다 답은 항상 우크라이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약들은 이제 우리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하며 이 법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의 조던 콘레드슨 회장님. 그럼 어제 남쪽에서 있었던 공격, 파르스, 가스전 말인데 샌디에고 쪽 사람들이 그걸 몰랐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재화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걸 피했습니다. 카르그 섬에서 석유가 $120에 육박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끄는 전쟁을 돕고 있나요? 그들이 자기 목표만 따른다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리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하며 우리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경고를 보냈고 대통령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카르그 섬을 타격하고 카르그 섬의 군사 능력을 타격했을 때 우리가 타격한 유일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미군이 나라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랍 동맹국들, 아랍 국가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만든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